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2023년, 24년 3회 필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 네이버에서 CBT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 그 문제지를 내려받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22년 이후 거는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솔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에서 이거는 공개 문제니까 회원이시면 이거 내려받을 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거를 내려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정기자기약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55점을 받았어요. 다 찍었는데 말이죠. 찍신이 강림했습니다. 자, 반지름 R 메타인 무한장 원통형 도체에서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도체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가 AT per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게 이제 원통형의 이렇게 반지름이 이제 A라고 하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반지름이 R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반지름이 원통형이 반지름이 A고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R이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면은 이 도체가 외부에 있겠죠. 외부에 있을 때는 H는 2πr분의 I고 떨어진 거리가 R보다 작을 때는 이 도체가 내부에 있겠죠. 내부에 있을 때는 2π A의 제곱 분의 RI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는 지금은 내부에 있다고 그랬죠. 내부에 있으면 요 R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이제 내부에 있을 때는 이 H 자기의 세기 H는 내부에 있을 때는 거리에 비례하니까 거리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비례했다가 외부로 가면은 이렇게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곡선이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장의 무한 평판 도체를 4cm 간격으로 놓은 후 평판 도체 간에 일정한 전개를 인가하였더니 평판 도체 표면에 이 쿨롱의 전하 밀도가 생겼다. 이때 평행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까? 그럼 전하 밀도를 로 S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전 응력, 그러니까 힘 F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2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평판 도체에 생겼다. 이거는 그냥 이 제로네요. 그러면 그럼 F는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다 아니까 요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제곱. 로 S 제곱은 2 요거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했죠. 그러면 2 곱하기 2 입실론 제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2 곱하기 여기가 있으니까 2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요거 2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제곱이니까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아니 이게 뭐죠? 마이크로 쿨롱 맞나요? 요거 페럿인가? 하여튼 요거 여기서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곱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0.2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비투자율 뮤 R은 800 원형 단면적 S가 10 평균 자로 길이 L이 1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환상철심에 600회의 코일을 감고 이 코일에 1A의 전류를 흘리면 환상철심 내부의 자속은 얼마인가? 이 자속파이는 L분의 뮤 S니. 그래서 L분의 자속파이는 L분의 뮤스니? 너 무스 발랐어? 니 무스 발랐어? 뮤스니. 파이는 L분의 뮤스니. 해서 이 뮤는 또 뮤 제로 곱하기 뮤 R이잖아요. 그래서 S는 알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뮤 제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안 외워져서 이렇게 맨날 적어 놓는답니다.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러면
자, 뮤S 대신에, 뮤0 대신에 4파이 곱하기 10-7승 곱하기, 그 다음에 뮤r은 주어졌죠. 뮤r은 800. 보이시나요? 뮤r은 800. 짠. 뮤r은 800. 그 다음에, 단면적이 10에 10cm라고 했으니까 10에 10-4승. cm니까. 마이너스 4승을 해주고, 제곱이니까. 곱하기, n은 얼마죠? n은 여기, n 600이네요. 600회. 곱하기, i는 얼마죠? i는 코일에 1A의 전류를 흘렸죠. 그래서 1하고 나누기 L은 얼마죠? L은 16파이 곱하기 10-2승 하면은 답이 1.2 곱하기 10-3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번. 평형 상태에서 도체의 전하 분포와 전개에 관한 성질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0이에요. 도체 내부는 전개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2는 x분의 2 도트 x 플러스 y분의 2에서 점 2,4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이거는 2,4를 넣어서 이게 성립하면 된대요. 다른 거 넣어보면 안 나온대요. 이걸 넣어가지고 y가 4, 4, 16 마이너스 2는 4니까 10이 맞죠. 답이 이겁니다. 자, 6번. 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20 마이크로페럿이다. 여기에 500V의 전압을 가하여 누설 전류 미리암페어는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암페어를 구하고 나서 10에 10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단 비유전율 이 입실론 S는 2.2, 고유저항 로는 10에 11승이다. 그러면 I는 R분의 V죠. 근데 지금 V는 알아요. V는 500이죠. 근데 R을 몰라요. 그러면 R은 요 식에서 도출을 하는 거예요. RC 곱하기 로 입실론은 에서 R은 C분의 로 입실론. 그러면 우리가 로를 아나요? 로를 안 해요. 로 10. 로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어. 일단 먼저 넣자. 그래서 R 대신에 C분의 로 입실론 분의 V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CV는 로 입실론이 되죠. 로는 알잖아. 로는 10의 11승 곱하기 입실론.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비유전율을 알죠. 그래서 아까 입실론 제로가 얼마? 8.85 곱하기 10-12승 곱하기 비유전율 입실론 이 S는 2.2를 위에 C는 얼마죠? C는 여기 20 마이크로페롯이니까 20 곱하기 10-6승 곱하기 V는 500 곱하기 여기다가 미리암페어니까 10에 3승을 해주면 5.1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평균 반지름 R이 20cm, 단면적 S가 6cm인 화상철심에서 권선수가 500회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 I가 4A일 때 철심 내부에서 자개의 색이 H는 L분의 2. H는 L분의 2고, 아까 자속 파이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자속 파이를 구할 때는 L분의 뮤S니고, H는 L분의 2예요. 그러면 여기 L은 여기 이제 1선이니까 원의 둘레죠. 그래서 2파이 R 분의 500 곱하기 4 해서 1590이 나옵니다. 이거는 맞췄어요. 이거 하나. 동그라미 한 건 제가 맞춘 거예요. 자, 이거는 찍지 않고 맞춰서 풀었습니다. 자, 8번 그림과 같은 발전기의 자극이 극성 중 N극은 어느 것인가? N극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뚫어지게 보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여기서 요게 경계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요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와 D입니다. 저는 이게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N극이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하지만 N극에서 나가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날씨가 더워서 뭐 땀이 나네요. 제가 오늘 좀 뛰었더니, 자,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난 맥스웰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로트 2는 그냥 이거 외우세요. 로트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로트 h는 i 플러스 로트 t분의 로트 d, 라운드 t, 라운드 d,
다이브 D는 로, 다이브 B는 0. 그냥 외우세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0번. 평등 전개 중에 유전체 구에 의한 전개 분포가 그림과 같이 되었을 때 입실론 1과 입실론 2의 관계는 이거는 자, 이건 전개잖아요. 전개. 전개는 작은 쪽에 모여요. 전개는 두 글자잖아. 그러니까 작은 쪽에 모여. 요렇게 오목하게. 근데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쪽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푼 문제는 전속선이라서 큰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작아요. 이쪽으로 모였으니까 이게 작습니다. 2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정전 용량 C0인 평행판에 공기 커피시터가 있다. 두 전극판 사이의 극판과 평행하게 절반을 비유전율 ER 유전체로 채우면 커피시터의 정전 용량 마이크로페럿은 요거는 이제 식을 2가 위로 올라가는 거. 절반을 뭐 채우면 뭐 2가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2가 위로 올라간 거 요거를 기억하세요. 자, 12번. 자유공간을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전개와 자개의 위상차는 위상이 같다. 이건 위상이 같을 것 같았어요.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자유공간을 진행하는 전자기파. 전자기파 전개와 자개 같지 않을까요? 전개 자개 같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13번. 두 종류의 유전율 E1, E2를 가진 유전체 경계면에 전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을 옳게 나타낸 것은 시타1, 시타2는 각각 유전체의 경계면에 법선 벡터와 E1, E2가 이루는 각이다. 뭐 이랬을 때 항상 E는 하여튼 E는 항상 사인과 어울리더라고요. E 사인 1 시타 1, E2 사인 시타 2 항상 번호도 같아. 그리고 D는 항상 코사인 시타 1과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D 코사인 시타 2, 2, 2, 1, 1, 2, 2, 1, 1, 2, 2 E 사인 시타, D 코사인 시타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시타 2분의 탄젠트 시타 1은 E2분의 이타 1, 1, 1, 2, 2 똑같아. 자, 14번. 자극의 색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길이 3인 막대 자석을 12의 평등 자개 내에 자개와 30도 각도로 놓으면 이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 T는, 이 회전력 T를, 이게 토크인가요? 회전력은 얼마인가요? 토크는, 이거는, T는 MHL 사인 시타라고 하더라고요. T는 MH 사인 시타. 그래서, M은 8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H는 길이는 H는 120. H는 길이가 아니라 H는 어쨌든 120. 평등 자개 120 곱하기 L은 길이가 3 cm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사인 30도 해가지고 사인 30도는 얼마죠? 사인 30도 얼마 있어 이게. 그러면은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가나에 대한 법칙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 전자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세계 자속수의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에 비례한다는 것은 패러데이의 법칙. 그 다음에 따르고 유도된 기전력 방향은 유도된 기전력 방향은 렌치가 유도를 좀 하나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이 H일 때 포인터 벡터 P의 표시로 옳은 것은 요거 포인터 벡터는 S분의 P고 이 H 방향 벡터 E 벡터 H인데 이 벡터 E 벡터 H는 이 H의 사인 90도라고 하는데 사인 90도는 1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H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벡터 P는 이 H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내압이 2.0kV고 정전 용량이 각 0.01 마이크로페럿인 마이크로페럿 0.02 마이크로페럿 0.4인 3개의 커피시트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내압은 몇 볼트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제일 먼저 깨지는 걸 찾아야 된대요. 제일 먼저 파괴되는 캐퍼시터는 Q는 CV라고 해가지고 근데 내압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내압이 V가 다 똑같으니까 C에 따라서 C가 제일 작은 게 제일 먼저 깨지겠죠. 그러면 요게 최초로 파괴가 됩니다. 그럼 최초로 파괴되는 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C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분의 C분의 1분의 1 곱하기 V를 하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전체 내압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 내압이. 이게 전체 내압이에요. 이게 전체 내압. 그러면 그래서 이 각각의 내압은 V1이잖아요. 이것도 V1을 놔야 돼. 근데 V1 각각 다 똑같으니까 2000은 이 C분의 0.01분의 1은 100이죠. 0.02분의 1은 50이에요. 0.04분의 1은 25예요. 분의 100 해가지고 이 V는 몰라. 이 V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500V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N의 감긴 한산코일 단면적이 S고 평균 길이가 L이다. 이 코일의 권수를 반으로 줄이고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 N의 제곱이에요. 아까 자속 파이는 L분의 뮤 S N이잖아요. 근데 L은 L분의 뮤 S, 인덕턴스 L은 길이 L분의 뮤 SN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곱이니까 권수를 반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일정하게 하려고 해. 근데 권수를 반으로 줄였으니까 길이를 4분의 1 권수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4분의 L은 그러면 권수를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길이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길이를 4분의 1 하면은 요렇게 올라가 가지고 권수를 이렇게 약분하겠죠. 권수를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됐잖아요. 그러면 길이도 4분의 1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19번. 내원통의 반지름 A, 외원통의 반지름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에 내외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전 용량 C0가 있다. 내외 반지름 모두 2배로 하였고, 이거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3인 유전체를 넣었을 경우에 정전 용량은 여기서 이렇게 C0는 ln A분의 B 2파이 입실론 제로인데, 여기서 내외 반지름을 모두 2배로 했으니까 이 내외 반지름이 2배씩 커지니까 이거는 서로 약분이 돼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유전율 3인 유전체를 넣었으니까 3만큼 더 커지겠죠. 비유전율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20번 자기 인덕턴스 L1, L2의 두 코일 인덕턴스 합이 20mH인 경우 결합 계수가 0.725가 되도록 두 코일 결합을 시켰을 때 상호 인덕턴스가 6이었다. 상호 인덕턴스가 M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L1, L2는 각각 몇 미리 헨리인가? 그러면 L1, L2 두 코일 인덕턴스 합이 20이라고 되어 있죠. L1 플러스 L2가 20이에요. 그 다음에 K는 이 K 결합계수 하여튼 요 K는 루트 L1 곱하기 L2 분의 M이에요. 그러면은 K 제곱을 해주면은 L1 곱하기 L2 분의 M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L1 곱하기 L2는 M의 제곱을 K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 K를 줬죠. 결합계수가 K네요. 그죠? 결합계수 0.7. 그러면 M은 6의 제곱 나누기 0.75의 제곱을 하면은 이거 계산기를 뚫으면 64가 돼. 곱해서 6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더해서 20이 되고 곱해서 64가 되는 거. 4, 6, 24, 4, 1은 4에서 여기 64.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력공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과목 전력공학. 전선의 표피, 이건 30점 받았어요. 너무 슬퍼요. 전선의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거는
모선 보호 방식에서 사용되는 개점 방식이 아닌 것은 선택 접지 개점 방식. 이 모선 보호 방식, 이 모성애는 선택하지 않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 접지 개점 방식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 화력 발전소의 기본 랭킹 사이클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건 한번 했었던 거죠. 이거는 복수가 제일 뒤에, 복수는 맨 마지막에 한다고 했죠. 이거 2개 중에 하나, 아니 3개 중에 하나네. 복수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다시 볼로, 복수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물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우리 커피 머신에도 물을 먼저 넣어야 끓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보일러, 그러고 나서 과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터빈이에요. 과터, 과열하고 터빈입니다. 급수하고 보일러하고 과열하고 터빈, 과열 터빈, 열을 먼저 하고 터빈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열을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터빈을 돌리겠죠. 그 다음에 복수하고, 복수는 마지막에, 그리고 다시 보일러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 송전 계통에서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피뢰기의 제한 전압, 피뢰기의 절연 협조. 피뢰기는 대부분 다 피뢰기 들어갔고요. 절연 협조, 피뢰기의 제한 전압. 절연 협조를 하려면 뭔가 좀 제한을 해야 되겠죠. 야, 협조해. 피뢰기야, 제한 좀 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25번. 중거리 송전로의 T형 회로에서 일반 회로 정수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뭐 이거는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중거리 송전 선로의 T형 회로에서 일반 회로 정수 C는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파동 임피던스가 305미 가공전선 1km당의 인덕턴스는 몇 mH인가? 컨덕턴스 무시한다. 이해를 못해. 이건 1이었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건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 ABB의 공기 압력은 일반적으로 몇 킬로그램 센티미터 제곱 정도 되는가? 이거는 15에서 30입니다. ABB 하면은 15에서 30.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외우는 게 많아요? 자,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그림과 같은 차폐선 설치하여 각 선 사이에 상호 임피던스를 각각 Z12, Z1S, Z2S라고 하고, 차폐선의 자기 임피던스를 ZS라고 할 때 저간계수를 나타내는 식은, 자, 여기에 Z1S, Z2S, IS, Z12가 있죠. 그러면 다 1-로 시작되는 건 똑같아요. 1-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딱 봐도 분자에 Z1S, Z2S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1, 2, 여기는 S, 요렇게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운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틀렸어. 왜 그랬을까?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데. 자, 그 다음에 29번. 전련 계통에서 인터로그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동시 투입 방지 회로, 하여튼 뭐 이런 건데, 차단기가 동시 투입 방지 회로래요. 그러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 있어요. 차단기 먼저. 차단기 열어. 단로기 닫아. 차단기 열고 단로기 닫아.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 닫아.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닫아시네. 닫아. 차단기가 차열 닫아. 차열 닫아시네요. 인터로기.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맞추자고요. 그 다음에 30번. 중거리 송전 선로의 사단자 정수가 A는 1.0, B는 J190, D는 1.0일 때 C의 값은 얼마인가? 그러면 AD-BC는 1이라고 하더라고요. AD 그러면은 이걸 C로 이제 정리를 하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1을 J190으로 나누게 돼요. 근데 분자가 1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수로 나누어줘도 그냥 0이에요. 그래서 C의 값은 0입니다. 자, 31번.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급전점이 5점의 전압을 110V라고 하면 C의 전압은 얼마인가? 단선로 OA, AB, BC 간의 저항은 각 2ohm이다. 그래서 전부 저항이 0.2, 0.2, 0.25ohm씩 있어요. 그러면 VA는 일단은 이제 급전점의 5점의 전압이 110이에요. 그럼 VA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니까 110에서 빼기 0.2 곱하기 IOA.
IO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10 빼기 0.2, IOA는 이걸 다 더해주는 거야. 이거를 어쩌면 전압을 111천 선로 OA BC 보아 역률은 100%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근데 55 이게 전력인가요? 하여튼 이게 몰라.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거를 다 더해줘. VA는 다 더해준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110에서 그러면 이게 104가 된대요. 104는 그럼 VB는 그러면은 VB는 이 104를 받아와. VB는 104 빼기 0.2에서 104 빼기 0.2 곱하기 요거 두 개 15 곱하기 10 하면 이게 99가 나온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VC는 이것도 99를 받아와. 99를 받아와서 0.2 곱하기 10을 하면 9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B 97입니다. 그래서 전력용, 그리고 사실 여기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 조기 조상기 이점으로 오른 것은 우리 동기 조상님은 잔소리를 많이 해. 소음이 커.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커. 나이가 많아가지고 손실이 커. 조상님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조상님 나이가 많아 어렵겠죠. 근데 장점은 있어요. 진상이나 지상을 다 넓게 포용해 줍니다. 진상 손님도 포용해줘. 지상에 걸어오는 손님도 다 포용해줘. 조상님은 그래요. 그 다음에 33번 교류 송전 방식과 비교해요. 직류 송전 방식 설명이 아닌 것은 직류 송전 방식은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어렵대요. 고전압 갑자기 막 고전압이 오고 직류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설명이 맞는지 설명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직류는 하나밖에 없잖아.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삼산 삼성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이전식의 경우 몇 배가 되는가? 이건 루트 3분의 1이더라고요. 삼상이면. 35번 전력 퓨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임피던스 접지 계통의 지락 보호는 할 수 없어요. 단락 전류는 차단해. 한류형은 차단 시 과전압이 발생한다. 그렇군요. 차단기에 비해 후비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고임피던스 접지 계통의 지락 보호는 할 수 없어요. 전력 퓨즈는. 왜 할 수 없니? 전력을 다해서 해야지.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고임피던스 접지 계통 지락 보호는 안 된대요.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자, 그 다음에 피레기의 구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피레기 구조는 특성 요소와 직렬갭. 그렇군요. 피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37번. 송전선의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의 섬락 현상이 생기면 아크가 생겨서 애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바로 아킹홈입니다. 딱 봐도 아킹홈 같지 않아요? 아킹혼이 혼신을 다해서 손상되는 걸 방지하죠.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V결선 배전용 변압기 저압측 단에서 양외측 선간 단락 시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각 변압기의 내부 임피던스는 Z는 0.08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V는 200이에요. V는 200이죠. Z는 0.08이에요. 그러면 저 IS는 2Z분의 V예요. 그래서 2 곱하기 0.08를 200 나누기 200 V 나누기 2 곱하기 0.08 해서 1250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보호 계정기 중 발전기, 변압기, 모선 등의 보호에 사용되는 것은 모선 발변모는 비율 차동 계정기래요. 비율 차동 계정기. 발변모는 비율 차동 계정기. 아까는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출력 2000의 수력발전소에 설치하는 경우 유효나직차를 15m라고 하고 이게 H래요. 하고 사용 수량은 몇 미터 세제곱S가 되는가? 단수차 효율 86%, 발전기 효율 96%. 이거는 Q는 PG는 여기서 보세요. PG는 여기 출력 PG는 9.8 이건 상수예요. 9.8 Q H NT 에타 T 곱하기 에타 G 킬로와트래요. 그럼 이게 에타 T, 이게 에타 G예요.
그러면 Q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Q는 9.8 H 높이 하고 에타 T, 에타 G 분의 PG예요. 그러면은 출력 2000 나누기 9.8 곱하기 H는 15 곱하기 0.86 곱하기 0.96 하면은 16.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과목, 4과목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준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웠어요. 이게 전기설비 기준 그래도 50점 넘을 때가 많았는데 35점 받았어요. 81번 다음에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중 사용되는 전선이 반드시 저런 전선이 아니라 상관없는 공사는 뭐죠? 버스 덕트, 라이티 덕트, 뭐 애자 공사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82번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에서 고정 전기 설비 TCS 접지 방식으로 접지 공사 중 중성성 겸용 보호 도체 펜 알루미늄으로 사용하면은 16이래요. 구리는 10. 그러니까 구리는 10. 펜 알루미늄 16. 자, 그다음에 83. 아크로부터 화재 발생 우려가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30kV 이하의 특고 압력 차단기 등의 동작 시 아크가 발생하는 기구는 목재 벽 또는 천장의 가연성 구조물로부터 1m 이격. 자, 그다음에 84번. 직류 전기철도를 시스템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누설 전류 피하기 위해 최대한 이격시켜야 되는데 주행 레일과 최소 1m, 이것도 1m, 주행 레일 1m, 가연성 구조물 1m. 그 다음에 85번. 사용 전압 22.9kV인 특고와 가공 전선과 그 지지물, 왕금류 지수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지지물 어쩌고 저쩌고인데 15에서 25 미만이면 20c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86번 철도 나오면 6.5죠. 철도 나오면 6.5m. 자, 그 다음에 87번. 사용 전압이 300V인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체할 때 상호 간의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는 이건 몰라도 돼.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와 접근 또는 그러니까 이격거리, 접근 또는 이격. 그러니까 이격거리예요. 결국은 이격거리, 접근 또는 이격거리는 30cm. 지중 전선이 300V인 지중 전선 지중약전 하여튼 이격거리 30cm. 그 다음에 사용 전압 400V인 88번 400V 이하 저압 보안 공사에 사용되는 경동선은 저압 보안 경동선의 저압 보안 공사는 4mm래요. 저압 보안 공사는 400V 이하 저압 보안공사. 보안공사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원래 이렇게 400V 이하면 뭐 2.6, 그 다음에 3.2가 있는데 보안공사니까 4.0인가 봐요. 자, 그 다음 89번.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의 병가하는 경우에는 50이에요. 병가 나오면 50mm. 그 다음에 지중 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관로식, 안거식, 직접 매설식이고 압착식은 아니죠. 뭐 기름 짜는 것도 아니고 뭔 압착을 하겠어요. 자, 그 다음 91번 고압 가공 전선의 시가지 외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선. 이거는 가공 전선은 4m였던 거. 특고압은 5m고 고압은 4mm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귀선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귀선로는 나전선이 아니겠죠. 나전선은 급전선을 할 때 나전선을 사용한대요. 뭐 바쁘니까 그냥 아무거나 쓰겠죠. 급전선 할 때는. 근데 귀선로는 나전선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공칭 전압 750인 직류 시스템의 전차 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동적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25입니다. 750 동적 25.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것도 뭐 동적 아닌 것도 25인 것 같던데. 하여튼 일단 이것만 외우세요. 그 다음 94번. 사용 전압이 154kV인 가공 전원 송전로의 시설에서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돼요.
식물은 60kV 이하일 때는 이격거리 2m로 하는 거예요. 근데 60kV가 이제 넘으면은 2m 하고 나서 사용 전압에다가 이제 6을 빼고 그 단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0.12씩 이제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154 빼기 115.4 빼기 6 해가지고 그럼 9.4 나오는데 이거 단수 올려가지고 10이죠? 그럼 거기다 곱하기 0.12 했고 3.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95번. 저압 옥내 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수관 가스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에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어쨌든 그래서 저압이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수관가스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과 이격거리는 얼마인가. 근데 전선이 절연 전선이래. 그래서 이 몇 미터인가. 그리고 결국엔 10cm에 10cm. 0.1. 나전선일 때는 0.3. 옥내에서는 그렇게 멀리는 못 떨어지죠. 그래서 절연 전선을 사용하면 10cm, 나전선을 사용하면 30cm는 떨어져야 돼요. 96번. 최대 사용 전압 2022.9 볼트인 3상 4선식 중선선. 이건 다중접주식. 이건 어디서 이제 다구리라고 하더라. 다구리. 다중접지식 나오면 다구리. 그렇게 해서 다구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22.9 해서 여기다 0.92를 해가지고 21068 그때 맞췄습니다. 다구리 기억해내가지고. 그 다음 97번.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최대 사용 전압은 뭐 300이에요. 교통신호등. 그리고 무슨 접지는 뭐 150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98번. 저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상부 조영제와 옆쪽 이격 거리는 뭐 저압 가공 전선 건조물 상부 조영제 옆쪽 이격 거리는 1.2, 1.5m, 1.2m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계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인 사용하는 콘센트는 전격 전류 몇 암페어일 때 누전 차단기에서 추가적 이거는 20A, 20A 이하일 때 일반인 추가 20. 그 다음에 급전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급전선은 급전선 공통접지 소가 이게 아니래요. 이건 귀손로 얘기예요. 자, 급전선이 아니라 귀손로는 단권 변압기 중심점과 공통접지에 접속한다. 아까 나전선은 급전선, 귀손로는 중성점과 공통접지입니다. 그럼 안녕.